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부터 콧물이 많이 나신다고요. 예, 네, 그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비염 진단도 받으셨고요. 예, 네, 그러면 거기서 적절하게 이제 양약이라고 하죠. 양약 처방도 예. 받으셨나요? 예. 네, 양약을 먹었을 때 그래도 먹을 때는 좀 듣던가요? 먹었을 때는 듣고요. 안 먹으니까는요. 네. 또 그냥 그 콧물이 나요. 아, 그러시고요. 혹시 뭐 음식을 예. 먹었을 때라든지 단순하게 계절적인 영향 말고요. 혹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콧물의 양이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아, 밥 먹을 때 하고 이렇게 뭐 주로 그냥 밥 먹을 때 하고 이렇게 바깥에를 달릴 때가 많이 콧물이 나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증상을 들어보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비염 증상 중에서도요. 예, 원래 체질적으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서 이 비염이라는 게 뭐냐면 코 안에 있는 점막 자체가 과도하게 붓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원래는 괜찮았는데 내 몸에 무언가가 잘못되면서 이 코 점막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염 증상이고 콧물이 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감기가 굉장히 오래 끌리다가 비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전에는 그런 게 네. 없었는데요. 네네. 작년 10월 달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거든요. 네, 심하게 앓으셨고요. 예. 네. 혹시 감기가 네. 떨어지면서 콧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네네. 밥 먹을 때 하고, 네. 이제 밖에 이렇게 뭐 찬말 안 나고 할 때는 콧물이 줄줄 해가지고요. 네네. 어떤 때로는 콧물이 쏟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혹시 식사 소화는 잘 되시나요? 아, 예. 소화는 괜찮으시고요. 대변도 잘 보시고요. 예. 네, 잠도 잘 주무시고요. 아, 잠은 좀 못 자요. 언제부터 좀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잠은 올 6월 달부터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아까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서 코 점막이 과도하게 붓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좀 약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상생활에 있던 외부 반응들이 내 몸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혹시나 소화라든지 아니면 수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수면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이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코 자체로만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약을 먹는 순간에는 콧물이 좀 줄어들겠지만 만약에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아마 콧물이 많이 나실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증상을 종합해 보건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다스려야 될 것은 수면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처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비염 자체, 내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내원을 하셔가지고 침 치료라든지 한약 치료라든지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시면 수면 쪽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비염 증상도 더욱더 많은 호전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병행하시게 되면 더욱 좋은 호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버님께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네. 그 식사하실 때 콧물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콧물이 맑은 콧물인가요? 네, 맑은 콧물이. 예, 그리고 식사 중에 콧물이 자주 나타나시고, 그리고 혹시 찬바람 쐬실 때, 그리고 아침에 많이 나타나진 않으세요? 네, 식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 식사 중에 그리고 그 콧물이 이렇게 후비루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삼키게 되시나요, 혹시? 그런 건 잘 모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 연세가 지금 이제 79이기 때문에 이 나이대 아버님들
제가 봤을 때 40% 이상, 아니요, 50% 이상이 아버님과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이 증상은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증상이고요. 아버님은 그래도 뭐 다른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깥 공기를 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맑은 콧물이 주르륵 내리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만 더 차가워지면 더 심해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듯이 식사 때만 콧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시는 거는 그나마 양호하신 편입니다. 네. 예, 이 증상에 대해서 원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예, 그 저희 나이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요. 3일 그리고 4일 정도 꼬박 밤을 새고 과로 상태가 극에 치닫으면 이렇게 콧물이 나도 모르게 납니다. 예, 이 말 그대로 기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콧물이 정상적인 콧물로 기화되지 못하고 이제 약간 영양분이 떨어지는 콧물인 상황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상적인 콧물은 이 콧물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이 약간 점성을 띠게끔 하는 여러 영양분이 같이 섞여져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콧물이고, 이 콧물은 이제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기력이 점차 떨어져서 그 콧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건들이 점차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묽은 콧물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기력이 점차 떨어져서 생기는 노화의 한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콧물에 포함되는 성분이 다시 함유할 수 있게끔 다시 몸을 기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예, 그 기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서도요, 상초, 이 폐 기능과 그 이제 가슴 위쪽으로 제대로 기혈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보주익기탕 내지는 보한 이런 계통의 상초 쪽의 기력 그리고 혈분을 보충해서 정상적인 콧물의 구성 성분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탕약 치료가 가장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 치료를 동시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병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 한약으로 해서 치료가 됩니까? 예, 이제 상태 그리고 증상 정도에 따라서 탕약 복용 기간이 달라지지 대부분 60% 이상은 많이들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또 한약을 복용하면 얼마나 복용해야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아버님께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직접 증상을 설명하시면은 그 치료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당뇨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당뇨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 음식물이 분해가 돼요. 몸속에서. 네. 그 분해가 되는데 우리는 적정 농도로만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급격하게 막 빠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먹은 음식물에 대해서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까지도 분해가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제가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빠르게 우리 음식을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분해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당뇨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개선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음식들이 대표적인 예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떡 있잖아요. 떡이요? 예, 떡 그리고 이제 백미, 흰쌀이요, 흰쌀밥이요. 예, 이러한 종류는 우리가 먹자마자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빠르게 분해가 될수록 인슐린, 그러니까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인슐린의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이 인슐린의 분비와 흡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탄수화물, 거기서도 빵, 떡, 흰쌀밥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네. 야채양, 야채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이러한 다당류, 그러니까 당뇨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야채는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야채는 제한량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니까요. 탄수화물량을 많이 줄여주시고 야채량을 많이 늘려주시면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까 김동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혈액 응고를 막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데노신 있죠. 그 기능 때문에 이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혈액이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고되는 걸 막는 영지버섯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와파린 그리고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지를 드시면 더욱 혈액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응고보다 더욱 더 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영지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 나타나시는 분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충분히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거의 반절 정도의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소아 성장 때문에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소아 성장 환자분들에게 그 치료 및 한약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여성 자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2차 성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빠른 친구들은 생리가 시작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또는 후년이 지나가면서 생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키가 작다 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유전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키는 어떠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의 키는 크신지 또는 작은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부분도 크긴 하지만 저는 후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과 남한으로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져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고 이렇게 생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 여성, 남성 키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뭐 다른 유전자가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그 유전적인 부분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과연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이 식사는 잘 되면 잘 하고 있으면 소화나 흡수 부분은 원활한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잘 자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키가 안 크는 여러 친구들을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민감한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한의원 한약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원해 주시는 여러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성장 치료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주고 남는 부분은 조금 덜어주는 이런 한의원 한약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원활하게 요즘은 뛰어놀고 운동할 수 없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자세가 많이 망가져서 키가 원활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의원 추나 치료를 통해서 성장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성장이 걱정이 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성장 검사, 아이의 부족한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나만 이렇게 상담하게 된 최성근 원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올 초부터 비염 증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 비염 증상은 어떨까요? 맑은 콧물이 흐를까요? 네. 그러다가 기침도 이렇게 나오고 재채기가 나실까요? 재채기 나오면서 기침 나오고 네. 밥 먹을 때 되면 더 나와요, 콧물이. 식사하실 때 콧물이 더 네. 나신다고요? 네. 네. 혹시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밖에 나가면 콧물 더 나세요? 그거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추워지다 네. 보니까 찬바람 네. 불면 콧물이 더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제가요. 네. 선생님, 당뇨가 있어요. 당뇨요. 네. 네. 거기에 대해 비염에 대해서 당뇨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당뇨병이 오래되다 보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약 복용은 지금 비염약도 복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1년 동안은 계속 먹어요. 아, 올 초부터 1년간 계속 드시고 계시고요. 네. 그 이 약을 약, 먹다 보면은 네, 좀 덜하고 네. 약 떨어지다 보면은 또 그러고. 약을 복용하시면 덜 하시고, 네.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면 더 하시고, 이렇단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도 혹시나 지금 같은 증상 또는 감기가 반복됐다, 감기에 잘 걸린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감기 그렇게 잘 걸리진 않았어요. 감기 잘 걸리진 않으셨었고. 네. 네. 계절 바뀔 때 네. 가끔 한 번씩 걸리긴 했어도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래 가진 않으셨다고요? 네. 네. 혹시 평소에 찬물이나 찬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먹어요. 찬물, 찬 음식 안 드시고 여름에도 뭐 찬물은 잘 안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네. 여름에 커피를 먹어도 따뜻한 커피 먹어요. 네. 지금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네. 요즘에 식욕 소화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식욕 소화는 괜찮으시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해보면 비염, 전형적인 뭐 비염 증상이긴 한데요. 네. 근데 그 비염약을 복용하실 때는 괜찮았다가 복용 안 하시면 나빠졌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순하게 감기나 단순한 비염, 급성 비염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어머님 폐 기운, 그러니까 기관지나 폐 기운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져 버렸고 민감해졌다가 다시 회복이 안 되어서 이 증상 올 초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1달 동안 지속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가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폐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오던데요. 네.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폐 네. 기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은 이 부분 다행이에요. 지금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기능적인 폐랑 기관지의 기능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약 치료도 뭐 빠를 땐 좋지만 한약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